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나왔는데요.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뭐 시큐리티를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주제가 얼마만큼 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와닿을지 조금 걱정하면서 사실 오긴 했습니다.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뭐 시큐리티라는 게 사실은 뭐 보안을 담당하는 CISO만의 일은 아니죠. 모든 사람이 다 보안을, 특히 게임사, 뭐 제가 아는 게임사라고 하면 늘 공격에 또 직면해 있는 그런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보안을 뭐 누구 CISO만의 일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 돼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뭐 말 그대로 코파일럿은 부조종사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코파일럿이 여러 가지 이제 도와주는 역할, 주조종사는 아니고 부조종사로서 도와주는 역할인데 시큐리티에도 그런 부조종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말씀드리는 거고요. 뭐 M365 코파일럿은 우리가 업무를 할 때 뭐 이메일을 쓰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문서를 만들 때 도와주는 거라면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이제 보안 담당자들이 보안을 할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분이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본 내용에 앞서서 사실 제가 작년 뭐 올해 챗 GPT가 막 그 인기를 끌고 뭐 굉장히 그 여러 언론에서 논의가 되고 할 때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저도 나름 이제 챗 GPT도 한번 테스트도 해보고 하면서 제가 그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.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? 대부분 보셨을 것 같아요. 이게 벌써 한 10년 된 영화입니다. 딱 10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를 볼 때는 그냥 10년 전이었으니까 뭐 저런 게 미래에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, 뭐 가능하겠지, 뭐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. 그런데 최근에 이제 챗GPT가 나오고 뭐 멀티모달 이야기 나오고 하면서 이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. 근데 지금 보면 거의 여기 영화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 다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. 지금 뭐 말도 하죠. 뭐 여기 보면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대화도 하고 뭐 이메일도 쓰고 다 합니다. 그런 세상이 지금 이제 도래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야, 영화인들의 정말 상상력이 대단하다.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런 소위 생성형 AI를 통해서 우리가 혁신적인 뭔가를 이뤄내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안도 중요한 축이 된다는 거죠. 여기 몇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. 보시면 4,000, 뭘 것 같습니까? 이게 초당 패스워드 공격이 이루어지는 전 세계에서 1초에 한 4,000건 정도 벌어진다고요. 최근에 뭐 보안을 관심 있게 좀 보신 분들은 요즘 크레덴셜 스토핑이라는 공격이 아주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. 뭐냐면 이제 무차별하게 이제 패스워드 같은 걸 대입하는데 요즘 OTP 많이 쓰시죠? 대부분 OTP를 쓰시는데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고 맞으면 OTP를 물어보죠. 그럼 OTP를 넣으면 이제 통과인데 이제 공격자들은 이런 말이 있어요. 불법은 부지런하다.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공격자들 어떻게 하냐면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넣었는데 OTP를 물어보네. 그 이야기는 뭐죠? 이 패스워드가 맞는 거네. 이런 거거든요. 그러면 거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디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른 사이트를 공격하는 거죠. 이 사람은 분명히 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다른 사이트도 이용할 거야. 라고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이런 걸 이제 크레덴셜 스토핑이라고 요즘 뭐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. 그런 공격들이 지금 초당 뭐 수천 건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. 또 여기 72분은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뭐 피싱 메일을 받아서 뭔가 누군가 클릭을 하면 클릭한 이후에 실제 그 공격자가 우리 내부 시스템까지 침투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. 평균. 뭐 가장 짧은 시간이 아니고. 그러니까 1시간 정도면 피싱 클릭하고 나면 이미 누군가는 내 시스템에 들어와서 뭔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. 그만큼 굉장히 빠르고 아주 타겟팅된 공격이 수없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3.5는 전 세계적으로 보안 전문가가 한 350만 정도 모자란다.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공격은 뭐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? 이걸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엄청나게 많은 공격이 빠르게 벌어지고 있고 그걸 방어하기 위한 툴들은 뭐 수십 종이 됩니다. 이미 아마 각각 계신 그 회사에도 보안 솔루션들이 아마 뭐 작게는 뭐 20, 30개부터 한 50개, 60개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. 그 수없이 많은 회사 그 솔루션들이 각각의 영역에서는 잘하고 있지만 이걸 뭐 종합해 주지는 못해요. 누가 뭐 그런 상황 또 계속적으로 뭐 언럿은 많이 발생되고 있고 전문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내가 어디에 집중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느냐 어떻게 효과적으로 분석해야 되느냐 이게 늘 고민이고 뭐 지금도 그런 일은 벌어지고 있습니다.
그래서 이걸 좀 더 혁신해보자. AI 기술을 좀 더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. 그래서 지금 이제 과거에도 AI를 보안에 적용한 사례는 뭐 계속 있어 왔습니다. 과거 한 10년 전부터 쭉 있어 왔지만 그때의 AI 적용 사례하고 지금 우리가 생성형 AI를 가지고 그 AI를 보안에 적용하는 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. 뒤에서 제가 잠깐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 뭐 굉장히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, 사실 보안의 핵심은 얼마나 빨리 디텍트하고 빨리 리스폰스 하느냐가 관건일 거거든요.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프리벤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. 뭐 어떻게든 막아보자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빨리 디텍트해서 리스폰스 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AI 기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서 코파일럿이라는 이름으로 이걸 시큐리티에 적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. 그래서 최초로 생성형 AI가 이제 보안에 적용된 그런 사례가 바로 시큐리티 코파일럿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지금 현재 이 솔루션은 프리뷰 단계에 있습니다. 아마 내년 뭐 1, 4분기 정도에는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미 여러 전 세계 많은 고객들이 이제 프리뷰를 하고 있습니다. 소위 이제 오픈 베타 비슷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. 대부분의 그 반응들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뭔가 분석하기 위해서 한 수시간 걸리던 일들이 수분 내에 끝나더라. 뭐 그만큼 이제 생산성, 효과 이런 측면에서, 그리고 보안 담당자들이 과거에 우리가 뭔가 분석하기 위해서는 쿼리도 만들고 여러 툴들을 돌아다니고 자료를 수집하고 했던 것들이 그냥 간단한 질문 하나, 뭐 프롬프트라고 하죠. 프롬프트에 자연어,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질문을 해서 답을 얻어내고 바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. 그리고 기존에 모자랐던 스킬 갭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. 저희가 코파일럿 이야기할 때 보통 이제 관제센터에 각사의 관제센터가 있으실 텐데 관제센터에 가보면 앞단에 그 1차 분석가들이 있습니다. 뭐 약간 신입에서 뭐 주니어들이 그 일을 하죠. 그리고 뒤쪽에는 항상 그 소위 말하는 구루들이 있습니다. 뭐 아주 전문가들이. 그래서 1차 그 주니어들이 하다가 잘 모르면 구루한테 가서 물어보고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뭐 설명해 주세요. 답을 받고 대응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코파일럿이 그런 구루의 역할을 하는 거죠. 그리고 사실 이 구루는 가끔 휴가도 가고 뭐 잠도 자죠. 근데 코파일럿은 뭐 잠도 안 자고 휴가도 안 갑니다. 항상 내가 원할 때 물어보면 답을 주는 뭐 그런 이제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주니어들의 스킬도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기본적으로 오픈 AI, 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관계하고 있는 오픈 AI의 기본적인 모델을 활용합니다. 근데 거기에 그 애저의 인프라, 하이퍼스케일 인프라에다가 사실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안회사냐? 라고 아마 질문하시거나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한 10년 전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안회사라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. 근데 지금 지난 한 5년 전부터 마이크로소프트가 사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솔루션 회사이기도 합니다. 뭐 최근에 가트너 조사나 이런 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의 보안 매출이 전 세계 가장 큽니다. 그 정도로 이제 보안 전문 회사고, 그 전문 회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에 대한 정보, 기술력, 전문성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미가 된 거죠. 그런 여러 가지 인텔리전스들이 이 코파일럿에 다 이제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.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게 되는 건데요.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느냐?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M365 코파일럿의 동작 원리와 거의 동일합니다. 동작 방식은. 다만 이게 주제가 시큐리티라는 좀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. 왼쪽 위에 있는 게 이제 시큐리티를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솔루션들입니다. 뭐 저희의 디펜더 같은 거, 혹은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위한 뭐 프롬프트도 따로 있고요.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뭔가 질문을 하면 중간에 있는 이 코파일럿을 일단 받아서 그거를 바로 라지 랭귀지 모델에 던지지는 않습니다. 일단 우리 내부에 있는 여러 정보들을 이제 참조를 합니다. 소위 그라운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 디펜더에 있는 로그, 뭐 센티넬 CM에 있는 로그 이런 것들을 다 참조해서 뭔가 이제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이 수정된 프롬프트를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이제 던지게 되죠. 그러면 라지 랭귀지 모델이 하는 일은 가장 잘하는 게 이제 말을 잘하는 거잖아요. 그 정보를 바탕으로 기존에 있는 정보를 잘 조합해서 적절한 답변을 만들어주는 거죠. 그러면 그 답변을 받아서 다시 한번 그라운딩을 하고 최종적으로 사용자한테 답변을 주는, 사실 왼쪽 위에 있는 게 파워포인트면 M365 코파일럿이 되는 거고요. 뭐 엑셀도 될 수 있고 팀즈도 될 수 있죠. 근데 이제 보안이기 때문에 저기 이제 디펜더나 뭐 이런 것들이
들어가는 거고요.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채신 분들은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저기 이렇게 그 점선 바깥에 뭐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, 그럼 저걸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크로소프트의 모든 솔루션으로 되어 있어야만 이걸 쓸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하실 텐데, 뭐 지금 당장은 그렇습니다만 향후에 저희가 서드 파티들하고도 계속 이제 붙여나가는 작업을 하게 될 거고요. 지금 보시면 뭐 스플렁크나 서비스 나우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왼쪽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큐리티 코파일럿이 어떤 중심 역할을 할 거고요. 기존의 모든 마이크로소프트의 솔루션 보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디펜더도 있고요, SIEM이라고 하는 센티넬도 있고요, 그다음 데이터 시큐리티를 위한 퍼뷰도 있고요, 뭐 IAM, 아이덴티티를 위한 엔트라, 뭐 디바이스 매니지먼트하는 인튠, 뭐 다양한 솔루션들이 있습니다. 이런 것들과 코파일럿이 계속 연계돼서 동작할 예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그 첫 화면입니다. 그러니까 시큐리티 코파일럿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하나는 사용자가 이렇게 분석가들이 프롬프트, 저희 우리 챗 GPT 하듯이 질문을 하고 거기 답변을 받는 그런 형태인데요. 밑에 보시면 이제 프롬프트 창이 있죠. 그래서 프롬프트 창에다가 내가 원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. 내가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내가 지금 뭘 하면 되지? 뭐 이런 거.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뭔가 인시던트가 발생했는데 이 인시던트에 연계된 디바이스가 뭐가 있고 거기에 사용자는 누구며 그 사용자와 관련된 다른 인시던트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하고 싶을 텐데, 지금까지 아마 뭐 돌아가셔서 보안 관제하시는 분들한테 야 이런 거 우리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그러면 여러 가지 툴들 다 뒤지고 거기서 데이터를 받고 중간에 쿼리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뭐 1시간, 2시간 걸리던 일을 이 질문 하나로 그냥 받아낼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로그4j 같은 게 이제 한참 핫할 때 로그4j가 뭐지? 뭐 이런 질문도 얼마든지, 그다음 인시던트 발생되면 그 인시던트 넘버만 주면 얘가 인시던트 관련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동작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그냥 샘플인데요. 뭐 작아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는데 여기 이제 프롬프트에다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. 질문하는데 지금 여기 사례는 내가 어떤 인시던트 넘버를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인시던트 넘버를 주고 그 인시던트에 대해서 나한테 알려줘라, 분석된 내용을 알려줘라 라고 하면 얘가 이제 뭐 센티넬도 뒤지고 디펜더도 뒤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인텔리전스 정보 이런 것들 쭉 다 조합해서 나름 이런 서머리된 정보를 나한테 알려주는 겁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 모르긴 해도 1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야 이렇게 나올 텐데 이 질문 하나로 이런 답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. 뭐 제가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모가 있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보여드릴 텐데요. 그러면 이제 분석가들은 그 다음 작업을 합니다. 그럼 저기 IP가 있는데 저 IP가 어떤 IP지? 저기 디바이스라고 되어 있는 게 저게 누구 디바이스지? 그 사용자가 누구지? 이 사용자가 혹시 다른 인시던트에 관련된 건 없나? 계속 이제 분석해 나가는 거죠. 그럼 일련의 분석 과정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분석한 거를 하나로 요약해 달라. 그리고 거기에 근거가 뭔지도 알려주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레코멘데이션까지 적어 달라고 서머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내가 나름 이제 이렇게 서머리를 해줍니다. 그래서 하나의 이제 보고서 형태로 좀 볼 수 있게 되는 거고, 우리가 챗GPT 해보시면 질문을 이렇게 하면 그 전 질문을 계속 기억하잖아요. 그런 것처럼 얘도 이제 쭉 질문을 해서 뭔가를 답을 받고 마지막에 요약해달라고 해서 서머리 하면 아마 보안 분석가들이 이 작업을 하는데 하루 정도 소요될 일들을 한 번에 쭉 할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르게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로 구성이 될 거고요.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렇게 해서 요약된 거를 나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좀 정리해줘. 그러면 얘가 파워포인트 한 장으로 만들어줍니다.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 있는 코파일럿처럼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보고서를 낸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게 이제 코파일럿이고요. 그럼 분석가들이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있을 경우에는 내가 분석한 거를 다른 사람들 이용할 수 있게 뭐 이렇게 공유하는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좀 쭉 추가가 되어 있고요. 아마 내년도에 정식으로 나오게 되면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더 추가돼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이거는 사실 아까 방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뭔가 내가 질문을 던지고 받는 거고요. 그렇지 않고 우리 그 어떤 제품의 포탈에도 코파일럿이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인베디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어떤 인시던트를 보는 화면에 이렇게 코파일럿을 누르면 그 인시던트에 대한 서머리 정보 혹은 공격자가 뭘 했는지를 쭉 이벤트를 보다 보니까 그 이벤트에 그 어떤 스크립트가 돌아갔어요. 근데 이 스크립트가 뭔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되면 거기 스크립트 애널라이저를 누르면 이 스크립트가 뭐 하는 건지 설명해 주는 코파일럿이 뭐 이걸 이제 카피 페이스트해서 구글에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 화면에서
바로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코파일럿으로 구현될 예정으로 했습니다. 그래서 보안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효과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고 분석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질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이 시큐리티 코파일럿은 어디까지나 보안 담당자들이 실제로 분석 업무하고 대응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고요. 뭐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우리 전반적인 회사의 보안 수준을 높이고 또 인시던트를 빠르게 대응하고 또 어떤 결과를 바로 보고할 수 있는 뭐 그런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솔루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제 프리뷰이기 때문에 당장 사용에 제약이 있지만 아마 내년 정도에 정식으로 이제 출시가 되면 또 여러분 계신 회사에 저희가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마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혹시 내용이 좀 어려우셨다면 나중에 저를 좀 찾아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